오해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참 비가 왔던 여의도 지금도 조금씩 비가 내리기는 하네요. 그 속에서 우리 지수도 조금은 쉬어간다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지 싶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조정의 명분을 줄 때가 기회라고 한다면 지금 어디 쪽에서 더 그 큰 눈을 뜨고 기회를 찾아봐야 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JW 인베스트 곽유종 대표 모셨고요. 하나투자증권 강남 WM센터 정원정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은 저희 많은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좀 이래서 그럴까요? 어제 확실히 반도체가 다 막강하게 수급의 진공청소기 마냥 쓸어갔었는데 오늘 이쪽에서 빠지다 보니까 뉴스가 활발한 쪽에서 더 큰 상승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 소비단은 아무래도 이벤트도 있고 일정도 맞물렸던지라 오늘 여전히 강합니다. 두 분 모두 긍정 의견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쟁점으로 정원정 부장님께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자, 조현 외교부 장관께서 오늘 베이징으로 출국을 했죠. APEC 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부분들, 내용에 대한 부분들 협의하러 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이달 말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고요. 또 10월 초는 바로 국경절 황금 연휴 또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소비주로 우리가 아예 바운더리를 묶어서 어떤 종목든 다 괜찮고 튀어오르더라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 탑픽이 우리 정원정 부장님께서 파라다이스를 주셨고 계속해서 오늘 또한 반응이 나오네요. 부장님, 10월 초까지는 아무래도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고 또 멀리 본다면 경주 에이펙까지 열려서 살펴볼 수 있는지라 여전히 지금은 그 추세 궤도 안에 있다라고 정리가 될까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실적도 사실은 잘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벤트가 이번 달 말에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내년 6월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추가적으로 연장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좀 그렇게 강하지가 못한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몇몇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주에 갖고 왔던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나머지 종목들도 보면 오늘 같을 때 조금 더 유난히 부각받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오늘 하루 만에 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좀 더 추세가 더 이어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 네. 아마 이제 다른 관련된 기업들의 리포트나 이런 것도 논조도 조금 더 뉘앙스도 좀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실적도 컨센도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갑자기 이제 중국과의 사이가 또 정치라는 문제가 또 예상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이 중국 관련된 종목들, 중국 소비 관련된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조금 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시청자분들한테도 지금은 조금 더 용기를 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자. 알겠습니다. 지수가 빠질 때 중국 소비주가 오르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괜찮은 거겠네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곽유종 대표님과도 더 연이어서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이 부분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시죠. 방산입니다. 지금 한국항공우주가요. 계속해서 여러분 검색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10만 원짜리 위에서 출발을 해서요. 11만 8,800원 이 선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주항공단 같이 강해요. 세트레가이도 오늘 시장 대비 플러스권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결국에는 100만 원 고지로 또 올려놓았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죠. 어제까지 강했던 현대로템은 쉬어가고요. LIG 넥스원은 쉬어가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종목들 간의 순환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방산주도 역시 우리가 걱정했었던 게 아니었구나를 알고 있고요. 이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자리에서는 더 기회를 노려봐도 괜찮은 건지가 궁금했는데
긍정이시네요. 네, 일단은 뭐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나올 이슈 다 나왔다. 수주 모멘텀도 뭐 하반기 계속 이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선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올해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 참여 이슈 나오고 나서 주가가 더 올라가면서 목표가도 그만큼 또 상향되기도 했었거든요. 조선 가면은 또 방산도 항상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달에 한 2, 3주 정도 내리 또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방산 관련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었던 움직임이었는데 전일 기점으로 해서 확실히 시장에서 방산 관련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쪽에서 가자 지구를 또 공격하게 되면서 이 지상전 관련된 이슈들도 나와주기 시작했고요. 또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휴전 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대치 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 이슈가 여전히 장기화될 것을 이제 고려해 본다면 방산 쪽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이슈나 모멘텀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 향후 수주에 대해서도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수주 잔고 역시도 우리 국내 방산 4사가 지금 거의 한 100조 정도 수주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사실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방산주들에 비해서 지난해 좀 지지부진했었던 움직임을 보였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올해부터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신고가 움직임까지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특히 오늘 나와준 이슈가 정말 매우 긍정적이었다라고 보고 있는 게 기존에 이제 뭐 LRG 넥스원이라든지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화되어 있는 이제 무기 체계가 있고요. 또 이런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특화된 무기에서 비롯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항공우주 쪽에서 만든 한국형 전투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미국에서 만드는 전투기보다는 아무래도 기술력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발목을 잡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이번에 미국의 이제 록히드 마틴과 같이 함께 이제 협업을 해서 미국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진출하게 된다 했을 때 그게 또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항상 주식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첫 사례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오늘 한국항공 우주에 있어서는 주가상 모멘텀으로 발현이 된 것 같고요. 최근에 한국항공 우주와 이제 LR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이제 방위사업청에서도 진행하는 또 수주 모멘텀도 있습니다. 약 2조 정도 가량의 그 전자전 항공기 관련 또 수주 모멘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그 최종 선정이 지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산 종목들이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이 보이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제 3번 구간 돌파하면서 다시 추세 만들어 나가면서 황제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폴란드 수주 따내고 나서 또 추가적인 수주까지는 약간 좀 대기 중에 있긴 하지만 지금 시점이 또 쌍봉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뭔가 돌파해줄 만한 그런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또 대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방산 관련 종목들의 추세를 봤을 때 지금 상방으로 가주기 위한 또 눌림목에서 반등 이런 이제 흐름들을 지금 LRG 넥스원 풍산 쪽에서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미 신고가 움직임을 한국항공우주가 좀 주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방산 관련 종목들 모멘텀을 좀 주목해 보자라고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가 있는 쪽, 그러니까 레벨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신고가 만들어주는, 지켜주는 종목이 있고 그렇다면 이후에 또 따라와줄 종목이 있다는 점에서 기회의 영역이다. 방산주 살펴봤습니다. 정리 잘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그렇다면 이쪽에 대한 선택지는 어떨지요? 다음 쟁점에서 2차 전지 살펴봅니다. 정원정 부장님께서 긍정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유망 섹터 뭐 담으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바이오와 2차 전지를 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이제는 좀 시간이 됐을까라는 그 기대를 담아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봅시다. 일단 오늘 LNF가 와 8.63%, 8.77% 움직임 나오네요. 정원정 부장님 일단 ESS라고 하는 키워드는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분위기도 나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테슬라 간다고 2차 전지 좋게 봤었던 때는 이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만큼은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키워드이기도 해요.
지금 종목 바라보는 관점이 ESS 하면 대형주 LG 엔솔 보자라고 했는데 오히려 BW 발행한 LNF 쪽으로 이렇게 탄력도가 나오는 것은 어떤 현상으로 읽어야 할까요? 일단 2차 전지 종목들 오늘 네. 보면 전반적으로 다 강하진 예. 않고 LNF가 좀 유별나게 좀 많이 강한 모습 나오고 있고 뭐 리포트 영향도 좀 있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가 아직까지 좀 바닥권에서 이제 좀 움직인 상황이니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먼저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LG 엔솔, 삼성 SDI 뭐 이런 종목들은 오늘 그냥 강보합 정도. 물론 이제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것만 하더라도 잘 선방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 뭐 LNF에 비하면 좀 아쉬운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차 전지 종목들 제가 예전부터 좀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을 때도 가격적인 부담이 상당히 없고 그리고 이제 실적도 보면 물론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영업이 적자를 예상하는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하반기부터 좀 개선되는 그런 실적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가도 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봤었고 사실은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쪽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시장이 뭐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그런 기대치를 한 번에 받아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테슬라 주가 움직임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들도 뭐 툭하면 이제 뭐 급등 나오고 막 급락 나오고 뭐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테슬라와 같이 움직이지는 않는 점은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뭐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주가 많이 움직였는데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2차 종목들이 많이 안 움직였던 거는 조금 이제 나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기업들만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조금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실적도 살아나는 걸 비하면 주가는 아직 좀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연간까지 바로 갈 수는 없긴 하겠지만 그 사이에 이제 뭐 거품들이라는 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가격 부담 없이 그 다음에 시장이 커진다는 걸 봤었을 때 분명히 2차 전지 종목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유망 종목으로 이제 지난주에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유망 종목을 하고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좀 시차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충분히 부담 없이 포트에 담아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LNF 같은 경우에는 오늘 먼저 지금 한 9% 10% 예. 상승하는 지금 8%까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런 움직임이라고 하면 최근에 계속해서 양봉 나오고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 거기다가 기관 쪽 외국인 쪽도 지금 매속해서 매수하는 모습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좀 더 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움직여준다라고 하면 큰 종목들도 좀 따라서 조금 더 상승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에코프로 비엠과 LNF를 그렇다면 분리할 필요는 지금은 없나요?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주가가 네. 이것도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강보합 정도 수준이긴 하잖아요. 0.57%. 아직은 움직이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LNF 이렇게 올라가서 좋은 리포트 나오면서 올라갔던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들도 분명히 리포트가 상향 리포트 나오면 예. 거기에 따라서 조금 움직일 수도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차의 움직임을 갖고 흐름을 기대해 볼 수는 있다. 그렇다면 2차 전지는 지금 워낙 부담 없는 자리에서의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존으로서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와, 오늘 오전에도 사실 이쪽이 치고 갔죠. 로봇입니다. 두 분 모두 긍정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클로봇도 그렇고요.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제닉스 로보틱스, 하이젠 R&M 등등등 다 그렇네요. 일단 오늘 시장이 빠지니까 뭔가 탄력도를 유지시키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멀리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로봇에서는 늘 기회 영역인지 아니면 이제부터 힘이 둔화되고 있다로 읽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 판단해 주신다면요. 주도주 부상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예. 로봇주 자체가 애초에 성장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투자금을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리나 사이클과 지금 맞물려서 여전히 이런 수혜 기대감을 또 누려볼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로봇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 관점에서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세미 휴머노이드 쪽이었고요. 네. 최근에 상승세가 나왔었던 현대무벡스라든지 로보티즈 그리고 제가 관심주로 제시 도와드렸었던 KNR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봇
자동화 수요에 따른 수익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랑봉투법 딱 이슈가 나와주고 나서 이제 올라갔었던 로봇 관련 주들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흐름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로봇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완화하겠다, 철폐하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제는 산업용 로봇 쪽까지도 관련 흐름들이 다시 이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주들 중에서도 지금 중소형단에 있는 로봇 관련 종목들도 같이 덩달아 수혜받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에 휴림 로봇 내지는 클로봇 이런 종목들도 계속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대형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그만큼 힘을 지금 모아가고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여전히 이동형 양팔 로봇을 이미 해외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명 변경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을 만드는 이제 국내 1위 기업이기도 하지만 이 협동 로봇이 지금 어디에서 많이 쓰이고 있냐?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로봇 산업의 규제 철폐에 따른 수혜를 사실 받을 수 있는 실수혜주는 두산 로보틱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술적인 흐름들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를 같이 함께 좀 체크를 좀 도와드리자면,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횡보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횡보세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세력들이 열심히 이 구간 내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관련 모멘텀만 뭐 휴머노이드 쪽으로 살짝만 들어와줘도 주가상 지금 매물대 돌파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두산 로보틱스는 월봉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주봉 흐름을 보면은 이미 하락 추세는 끝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지난 6월 기점으로 해서 대량 거래량과 장대 양봉 나와준 흐름들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게 기준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기준봉 기점으로 해서 추세가 좀 전환되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중소형주는 아무래도 적자 기업이 많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매집이 진행이 되거나 내지는 지금 추세 전환을 앞두고 있는 이런 대형 로봇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저는 유효한 판단이지 않나라고서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막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는, 가파르게 만들고 있는 종목도 좋지만 두산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도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 언급 주셨던 KNR 시스템에 있어서도 지금 그럼 예쁜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KNR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수익률 구간도 벌써 20%대 정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정거래를 기점으로 해서 소폭의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익 구간이 이미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익절하시고 추가 추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 시점에서 지난 8월 기점으로 해서 60일선 구간대 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60일선 구간대가 또 11,000원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소폭의 조정 가능성 염두하시면서 익절 후 11,000원 구간에서 지지 반등 여부에 따라서 추가 전략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 흐름과 또 조정 흐름을 잘 이용해서 비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중요한 섹터로 넘어갑니다. 바로 반도체고요. 두 분 모두 긍정 의견 주고 계십니다. 사실 반도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라 했죠. 관세 흐름장. 근데 늘 있어 왔었던 거라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까 싶은데 지금 두 종목이 빠지긴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근데 워낙 그간 탄탄하게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었던지라 앞으로의 연관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저희에게 반도체주를 많이 주셨습니다. 정말 오후의 쟁점 수요일 반도체 ETF 만들어도 될 정도로 엄청난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하나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정 부장님, SK증권 쪽에서 반도체 업종 뭘 사도 좋다라고 하면서 그 한국 주도 섹터가 될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100이면 100 거의 다 오케이 사인을 주고 계세요. 근데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이 이수페타시스, 두산 테스나 정말 그 선발적인 종목들을 이전부터 저희에게 언급을 주셔서 잘 가져가고 있는데 여전히 끌고 가는 관점으로 보시는지 추가로 편입하고자 한다면 어떤 종목군에서 기회 찾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일단 반도체 종목들이 뭐 최근에 워낙 좋은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좋았는데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좀 빠지는 모습 나와서 네. 근데 아마 이렇게 빠지는 게 이제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 아직 좀 저는 추세가 좀 살아있대. 오늘 좀 조정받는 거는 뭐 마침 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조금 더 빠졌지만 네. 지금 낙폭을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예. 그 말은 아직은 좀 힘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해서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역대 최고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 조금 더 룸이 더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 말은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많이 샀으니까 이제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밑단에 있는 이제 소부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주가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두산 테스나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많이 지금 올라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이실 것 같긴 한데 뭐 저는 이제 뭐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익 실현하셔도 예? 하고 이제 다른 업종으로 이렇게 보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아니다 나는 조금 더 가주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속도 차가 있긴 하겠고 그다음에 등락은 좀 있긴 하겠지만 추세는 우상향 계속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좀 팔아야 되나 이거 고민이시라고 하면 행복한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새롭게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올라있을 때 좀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다라고 저는 느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은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좀 주가가 조정이 받았었을 때 네. 그때 조금 담아가시는 것도 그때 매수하시는 거 그때까지 조금 참고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조금 자제해 보면서 더 좋은 타이밍을 갖고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행복한 고민 이어가셔라 의견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곽 대표님의 종목군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동진세미캠, 원익 머트리얼즈, FST, 에이펙트까지 흐름이 좋습니다. 곽 대표님 정말 진실의 반도체주, 우리에게 참 행복함을 주고 있는 반도체주. 여전히 기회는 계속 찾아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곽 대표님께서도 반도체주에 대한 비중을 지금도 늘려가도 되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네, 지금도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거죠. 네네. 아직까지 초입구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 지금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도 있는데 계속해서 좀 더 상향을 해봐도 괜찮은 시점이랄까요. 일단 동진세미캠부터 같이 봐드리면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가를 달성한 상황인데 동진세미캠이 HBM용 CMP 슬러리를 SK 하이닉스 쪽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동진세미캠이 삼성전자 쪽에는 이 HBM CMP 슬러리를 납품하고 있지 않지만 하이브리드 본딩용 HBM CMP 슬러리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HBM4로 이제 네. 넘어가게 되면 계속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를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향후 또 삼성전자 향으로까지 납품을 하게 됐을 때 그 수혜 기대감이 더 한층 더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단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HBM뿐만 아니라 지금 범용 반도체 시장의 반등에 따른 낙수 효과 기대감까지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4만 원대 구간대까지도 동진세미캠 상향해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 중인데 27,000원 구간대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작년 이제 구간대와 비교를 해보면 아직 반도 제대로 채 못 올라온 상황. 그래서 지난해 낙폭 구간에서 한 반 정도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3만 원 구간대 돌파하게 된다면은 적어도 35,000원 이상까지도 레벨업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3만 원 구간까지 또 추가적인 상향 도와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목표가를 좀 더 상향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FST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특수가스 전문 기업인데 지금 이미 밴드 상단선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 이제 4만 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다시금 힘을 내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시점에선 추세를 조금 더 타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약간은 좀 뒤따라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도 같이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린 반도체 이제 후공정 관련 기업인데 이제 시세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월봉상 헤드앤숄더에 해당하는 구간대가 또 4,000원 구간대거든요. 그래서 4,000원 구간대 진입 여부에 따라서 5,000원대까지도 상향 가능하기 때문에 에이펙트도 저는 강력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오늘의 탑픽이 또 반도체 종목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어떤 종목이 편입될지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반도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전기전자로 확장시켜서 최근에 또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저희 추가 전략 받겠습니다. 정원정 부장님께서 9월 초 언급을 주셨는데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언급을 주셨고 그 결과 어제였습니다. 13,680원까지 고점 터치가 나왔습니다. 정원정 부장님, 그 BOE 미국 못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만들었었던 고점을 어제 뚫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차트적으로는 이제 쌍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 돌파력을 노려볼 수 있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지 궁금해요. 아직 좀 저는 힘이 있다고 보긴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목표가 그때 했었을 때 13,500원이었거든요. 맞아요. 어제 딱 그 가격이 잘렸죠. 나와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일부 그 보유 계좌 중에서는 이익 실현을 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빠지면 다시 한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포인트를 잡아드렸던 부분 그 미국 ITC 소송 그 다음에 실적 개선 이런 건 아직 좀 유효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더 갈 수도 있다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단기간 내에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모습 나왔거든요. 저도 차익 실현 했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오늘 그러면서 오늘 조금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 나오긴 하는데 제가 봤었을 때 만약에 이게 안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주가가 더 빠졌겠지만 시장 대비해서 이 정도 빠지는 거는 크게 빠진다라고 저는 보기는 어렵고 오늘은 약간 좀 숨고르기 하는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이게 오늘만 다 숨고르기 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당분간은 숨고르기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조금 그 이후로는 다시 한번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벌써 부정적으로 바꾸실 필요는 없고 조금 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가져가셔도 괜찮고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용기 내서 지금은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할 접근하면서 가져가도 괜찮다. 차익 실현하고 싶은 자들과의 지금 심리 싸움 중이라는 거. 그 기간만 넘어나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의 탑픽입니다. 파라다이스에 이어서 그쪽 동네네요. 서부 T&D로 갑니다. 네, 지난주에 이은 이 탑픽 종목과 좀 연관된 예. 권력인데 그죠. 사실은 이제 올해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최대가 될 거라고 예상을 드렸잖아요. 한 2천만 명 이상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소비 종목들 줄은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서부 T&D도 같은 경우 시장 대비해서 2% 이상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호텔 쪽 관련된 이 사업 부분에서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제 이 호텔 쪽에서 용산 쪽에 드래곤시티 관련돼서 보시면, 이게 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공항에서 이제 딱 공항철도 타고 움직이잖아요, 대부분. 네. 거기 쪽에 공항철도에서 이용하기 편한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많은 이용을 할 거고, 이 사실 이제 코로나 시국에 이제 호텔 쪽 공급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부 T&D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계속해서 공급을 했었고 투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호텔 쪽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도 많이 개선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제 컨센도 보면 올해 영업이익이 대비해서 올해는 조금 더 강할 수 있다라고 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탑픽주를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5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흐름 서부 T&D 기대를 해봅니다. 곽 대표님의 반도체 편입 종목은 바로 심택입니다. 네.
정원종 부장님이 이수페타시스 가지고 오셔서 지금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네. 계시기 때문에 PCB 관련 기업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고객사가 메모리 지금 빅5 기업을 고객사로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 쪽도 지금 계속해서 반등 중에 있고 또 고성능 첨단 반도체 패키지 기판 수요도 같이 함께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패키지 관련해서 인쇄로 기판 관련 종목들도 여전히 수익 기대감 지금 가져가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는 GDDR6에서 GDDR7으로 전환이 본격화되는 원년이기도 하거든요. 삼성전자 쪽에서 엔비디아 쪽에 GDDR7 관련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관련 이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택도 관련 낙수 효과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봉상 흐름 봤을 때 전고점 구간대인 목표 구간 37,000원, 38,000원 구간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28,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더 양봉잔치가 나올 수 있을지 오늘 곽 대표님 의상과 비슷하네요. 자, 심택까지 저희 함께 탑픽 살펴봤고요. 양대 시장 오늘 좀 눌리고 있지만 끝까지 성투 전략 잘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